안전한 곳은 어디? 시리즈 첫 번째, 물난리입니다. 그 유명한 터치키로의 예언이 가리킨 날 7월 5일까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최근 일본 정부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비한 대규모 방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공개한 피해 예상 규모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직접 사망자는 29만 8천 명, 건물 피해는 235만 동 이상이고 일본 토모카큐가 추산한 20여 년간 경제 피해 규모는 약 1466조 엔, 우리 돈으로 일경 3,847조 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동일본 대지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방제 계획에는 총 134개의 방제 시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책은 해안 방조제 정비, 구조대원 안전 확보, 내진화 비율 증가, 피난소 환경, 그리고 물, 공간, 의료 등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일본만의 이야기일까? 아니겠죠. 그렇다면 제가 왜 영상을 만들겠어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 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은 직접 피해도 있겠지만 경제, 물류, 방사능 등 무시 못할 수준의 파격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예전 영상에서 줄기차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쓰나미가 발생하게 되면 한반도 동남해안과 제주도까지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제주도는 한라산으로 올라가도 피할 곳이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우리 한반도의 동남해안은 과거 일본 열도와 붙어 있던 곳인데요. 약 2300만 년에서 1500만 년 전에 한반도 동남해안에서 일본 열도가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지각이 갈라진 분지에 바닷물이 밀려 들어가면서 지금의 동해가 형성되었는데요. 많은 예언가들이 일본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실제로 일본 열도는 약 100만 년 전부터 4차례에 걸쳐 가라앉았다가 떠오르기를 거듭한 끝에 오늘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타너스님은 한국의 동부와 남부 백리 땅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누가 봐도 일본 열도의 침몰과 관련이 있겠죠. 백리 땅은 약 40km 정도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동남해안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는 바다와 가깝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살아야 안전할까요? 이중한의 택리지에는 십승지라고 해서 전쟁, 물난리, 불난리로부터 안전한 곳을 얘기해 두었는데요. 현대판 십승지를 찾는다면 순간의 재난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재난이 초래하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은 어디에서도 피할 수 없는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살 곳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 정부처럼 오히려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시간은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선지자나 철인, 예지자들은 최소 수백 년의 시간 단위를 미리 보거나 과거에 묻힌 경험들을 직관으로 통찰해보면서 수없이 미래를 경고했는데요.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언은 어쩌면 겁주는 협박이나 음모론, 사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자는 심정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 채널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일본 동일본 대지진 때 바닷가 근처에 있던 초등학교에서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에 피난 훈련을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어느 네팔 음식점의 간판의 글을 소개하며 마칠게요. 히말라야의 원래 말이 사가르마타라고 합니다. 하늘 바다라는 뜻인데요. 바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로 히말라야가 원래는 바다였다는 전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히말라야에서 조개 화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히말라야가 바다였다.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런데 정말이라는 거죠.